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점점 질이 떨어지는 넷플릭스 드라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글로벌 OTT에서 가장 선전하고 있는 K-드라마에 대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자주 보는 댓글이 넷플릭스 드라마 중 볼만한 게 없다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이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바로 증명이 됩니다. 과거 넷플릭스가 잘 나가던 시절 2, 3년 전만 해도 1위에 오른 드라마들이 K-드라마이건 미드이건 스페인 드라마이건 관계없이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보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래 이 드라마 1위 할만해입니다. 하지만 최근 넷플릭스에 올라와 1위를 찍고 내려간 드라마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이 나는 드라마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드라마들을 시청자들이 평가하는 평점 사이트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날짜에서 1위에 오른 영국 드라마 슈퍼셀은 플리스페트롤에 표시되지 않고 있지만 IMDb 평가에서는 6.9점으로 최소 만족의 기준인 7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위에 올라있는 미드 그 남자는 1000명의 자식이 있다도 플리스페트롤의 평점이 생략되어 있지만 IMDb 평점을 살펴보면 6.6점으로 평점이 낮습니다. 영화는 어떨까요? 1위를 하고 있는 비벌리 힐스 캅 XLF의 평점 또한 6.6점으로 형편이 없습니다. 그럼 드라마 1위에서 10위까지 시청자 평점은 어떨까요? 20위 안의 평점이 8점을 넘은 드라마는 단 하나밖에 없으며 그 드라마는 K-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가 받은 8.2점이 최고점입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는 현재 8화까지 방영 중인데 아직도 남미에선 방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남미에서 방영된다면 최소 전 세계 3위 안에는 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있는 것이 1, 2위 든 드라마들은 전 세계 전체 공개되어 있는 가운데 히트맵을 살펴보면 아시아에선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드나 영들을 아시아에 노출을 해도 2, 3년 전 기묘한 이야기나 위쳐, 블랙미러, 웬즈데이 같은 성공한 드라마 외에는 아시아에선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가 왜 드라마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전적인 저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넷플릭스는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후에 K-드라마에 계속 투자를 하며 지금 우리 학교는 지옥, 스위트홈, 더 글로리 등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이 성공을 발판으로 제2의 K-드라마를 찾겠다는 생각에 많은 나라에 제작 지원을 하며 여기저기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원칙에 따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처럼 K-드라마로 이득을 본 이익을 K-드라마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여러 나라에 제작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투자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애니 외에는 넷플릭스가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RCN 보드랜드 이후 뚜렷하게 성공한 드라마를 내놓지 못하고 최근 방영된 영화 시티헌터까지 기분 좋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이런저런 넷플릭스가 투자한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드라마 제작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 생산된 드라마들은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넷플릭스 드라마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고 그 질적 저하는 넷플릭스에 올라온 드라마들의 평점으로 방증이 됩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효자 콘텐츠인 K-드라마를 키우자니 자신들이 기반을 닦아놓은 북미와 유럽까지 K-드라마가 장악해 호랑이 자식을 키운 느낌이 들고 제2의 K-드라마를 키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막대한 투자를 한 일본 콘텐츠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를 견제하기 위해 일부 애니에서만 성과를 거두고 있지 드라마는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현미경으로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일본 애니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지만 일본 애니의 국가별 시청시간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시청시간 소비가 거의 70에서 80%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시청시간이 높지 않습니다. 일본 애니가 순위에 잡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애니의 실행회차를 실행시간으로 나눈 새로 바뀐 순위집계 방식 때문에 1애니가 상대적으로 짧은 회차와 짧은 실행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시청 시간으로 쉽게 전 세계 순위에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일본의 플레이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은 K-드라마 일본 애니만 열심히 시청하지 다른 드라마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계속해서 가시적으론 미드와 일본 애니만 순위에 올라오고 있고 두 컨텐츠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평점을 보듯이 전세계 시청자들은 실망을 계속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런 경영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시청자의 외면은 계속될 듯 보입니다. 다음은 그래도 유일하게 넷플릭스 순위에 올라와 있는 K-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를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한국 드라마 감독들은 항상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끌어내는데 훌륭하다. 이 드라마도 다르지 않다. 차가운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담긴 판타지 요소는 훌륭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다. 코미디, 서스펜스, 케미를 제대로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기분 좋고 흥미 가득한 드라마를 봤어요. 정말 보기 전에 느꼈던 K-드라마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최고의 드라마였어요. 이화에서 이 드라마에 푹 빠져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재밌고 가벼운 분위기였어요. 부모님과 가장 친한 친구까지 너무 좋았고 남주는 정말 영웅이었어요. 여주는 절망과 좌절에 울부짖는 장면에서 좀 울기도 했어요. 지금은 만족스럽고 다음 회가 기대돼요. 이 드라마의 유머를 좋아해요. 보는 재미가 너무 좋고 주인공들도 좋아요. 다들 잘해요. 정말 추천해요. 이 드라마 너무 좋아요. 출연 배우들 다 재능이 넘쳐요. 특히 주연 3인방인 이정은, 정은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진혁.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긴장감과 살인이 함께 있는 독특한 작품입니다.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드라마 컨셉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다. 내 새로운 편안한 드라마. 매 에피소드가 기대돼요. 정말 흥미진진해요. 이 시리즈 너무 좋아요. 매 에피소드가 예측 불가능해요. 모든 캐릭터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오랜만에 본 최고의 K-드라마 중 하나. 매우 재밌어요. 웃기네요. 이 드라마의 모든 장면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웃긴 건 오랜만이에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최고의 한국 드라마 중 하나. 넷플릭스 드라마는 K-드라마 외엔 점점 재미없어진다. 이정우는 더 강력한 각본과 더 나은 캐스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새로운 시리즈. 이건 미스터리와 스릴러 장르의 드라마인데 로맨스도 살짝 섞여 있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솔직히 댓글 반응에서는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재밌어요. 이 단어 하나면 그 드라마는 끝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재미있기 때문에 봅니다. K-드라마를 전 세계에서 열광하는 이유 또한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를 만족시킬 K-드라마가 꼭 넷플릭스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OTT에서 많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